아이들이 글자를 왜 못 읽을까요? 시력이 안 좋나? 약간 비슷한데 찍은 건데. 시력이 안 좋다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다 어른들의 눈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편할 게 없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글자가 일단 너무 작습니다. 재미없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다 부모의 선입견이다. 아이 키우는 집에서 많이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막 물건 같은 거 떨어뜨리고 부수고 막 던지고 난리 나잖아요. 콘센트 씹어먹고 나무젓가락 부러뜨리고 뭐 난리 나잖아요. 그게 애들이 뭐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 행동이 아니거든요. 글렌도만에 의하면 배우고 싶어서 난리가 났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한 장난감을 사주는 게 교육에 그렇게 좋지 않다. 오히려 이 장난감 포장지가 더 재밌는 거죠. 이 하나의 장난감을 배우는데 평균 90초밖에 안 걸린다. 그만큼 애기들 빨리 배운다. 읽기를 못하는 문제, 작은 글씨, 그리고 부모의 편견,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이 책은 초판이 1960년대에 나왔는데 네. 1960년대에 나오고 지금까지 60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24개 국가에 번역 출간되었고 1,300만 부 이상. 아이 읽기를 가르치는 방법인데 수학편도 있고 이게 판매된 미국에서는 조용한 혁명 시리즈로 불렸어요. 쫙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면 다 봤다는 거죠. 1960년대에 초판 출간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절판된 적 없고 한 번도 중간에 끊긴 적 없고 계속 판매가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전설적인 자녀 교육서의 고전 오브 고전이에요. 영유아 교육의 3대장 하면은 두 명은 아실 거예요. 프레벨이랑 몬테소리. 근데 이제 거기에 네. 프레벨, 몬테소리, 글렌도만. 글렌도만은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저는 처음 들어봐요, 사실. 네. 근데 글렌도만 영재교실이라고. 그러면 뭐 영재들이 가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책을 쓰고 연구를 계속하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읽기를 수월하게 배울 수 있다. 특별한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 타고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다라는 거를 엄청난 발견한 거거든요. 영재라는 말을 쓴 이유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쓰지 않나 봐요. 쓰면 영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 뭐 어리니까 못할 거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부모들의 편견, 오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나 어떤 아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부모가 하려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글렌도만 선생님이 아동 두뇌 학습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신데 따님이시죠? 제니 또만이랑 연구소 팀이 있어요. 그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뇌 손상 아이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뇌가 발달하지 못한 아이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계속 학습을 시켰더니 뇌가 온전하게 있는 아이들과 똑같은 수준 혹은 더 이상으로 능력이 향상이 되었더라라는 거를 발견을 하거든요. 뇌 손상 아이들을 위한 치료법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뇌에 문제가 없는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얘네들은 더 잘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를 못할까? 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뇌 손상 아이들을 연구를 하다가 이제 정상 범주에 있는 아이들로 옮겨가서 연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1963년도에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쓴 이 책이 출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학령기 이전의 아이들한테 가정에서 읽기 교육을 시켜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책의 원제가 How to Teach Your Baby to Read예요. 키드가 아니라 베이비거든요. 이거 가지고도 조금 처음에 계약할 때 오래 걸렸어요. 이거를 원제가 아이가 아니라 아기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방법이다 보니까 너무 어린이잖아요. 네, 그럼 너무 이제 부모들이 봤을 때는 우리 아이는 아니야. 아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기한테 무슨 어떻게 읽기를 가르쳐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자들이 안 살 것 같다 라고 해서 아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겠다. 제니 또마 선생님이 안 된다. 아기다. 왜냐면 그만큼 어릴 적에 읽기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독자들의 이해를 좀 해주셔라. 양해를 해가지고 아이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출간을 하는 그러니까 이 한 글자 기냐 이냐를 하는데도 옥신각신 하신 거고, 그리고 또 원래는 다른 제목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글렌도만의 읽기 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른 제목들도 많이 이제 제안을 드렸고 이제 글렌도만의 읽기 혁명이라고 했을 때 글렌도만 선생님이 생각한
했던 거는 나의 이름을 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닌데 글렌도만식 뭐뭐뭐뭐 읽기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랑 다르네요. 우리나라는 뭐 하버드 들어가면 다 좋고 권위자의 이름에 대해서 누구, 예, 무엇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글렌도만 선생님 자체가 글렌도만식 읽기 방법 이렇게 불리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특정을 했을 경우에 또 이제 부모들이 또 다른 좁은 사고에 갇힐 수 있는 거고 열어놓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딱 정해져 있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처음에 사실 이 책이 첫 출간이 되었을 때는 많이 의심을 받았죠. 부모들의 의심을. 왜냐하면 너무 어린 애한테 일찍부터 이렇게 읽기 교육을 시키는 게 그게 맞는 건지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잖아요, 사실. 그렇죠. 믿어지세요? 막 1살짜리 아기가 한 살이요? 글자를 읽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례를 못 들어본 것 같고 신동도 뭐 한 살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너무 어린 애한테 학습을 가르치는 게 아동학대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많았는데 근데 사실 글렌도만이 제시한 방법대로 아이를 교육을 했더니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 아이가 심지어 부모의 예상보다 훨씬 더 잘 읽더라라는 거를 부모들이 직접 경험을 하거든요. 사실 글렌도만이 직접 증명을 물론 하긴 했지만 부모들이 효과를 보고 엄청난 메시지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 부모들이 보낸 전 세계 독자들이 보낸 편지가 막 실려 있어요. 아 정말 우리 아이한테 시켰더니 효과가 있더라라는 그 독자 메시지들을 전 세계에서 받게 되거든요. 책에 2026년 한국어판 서문이 실려 있는데 공동 집필자인 제니토마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책은 가히 기적과 같다. 학교에서 읽기를 배우는데 실패한 아이들도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라면 쉽게 글을 깨쳤다. 일찍 읽기를 배운 수많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탁월성을 발휘하며 학습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한다. 맨 뒤에 보면 인간 잠재력 개발 연구소라고 해서 그 주소가 적혀 있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읽기 학습을 시켜야 되는지 어떤 문의사항이나 이렇게 해봤더니 어떤 효과가 있더라라는 그런 어떤 피드백 이런 것들을 직접 받기 위해서 그 연구소의 전화번호랑 메일 등을 꼭 적어달라고 신신당부를 저에게 몇 번이나 하셨어요. 이분이 70대이신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이 바뀌고 어떤 부분이 수정되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직접 제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검토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번역한 거를 또 영어로 번역기를 돌려서 검토하셨다고요? 저희가 이제 국내 버전으로 번역을 한 것을 그분께 보여드리면 그분이 다시 영어 번역기로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최대한 글렌도만 선생님의 초기 연구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존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셨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담당 편집자로서 책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르기는 하거든요. 그만큼 오래 걸려서 오래 기다려서 나온 책이기도 하고 네. 원래는 그 해외 저자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소통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작가님도 이 책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고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더 많은 독자들이 이걸 봐야 된다. 아이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아이들이 글자를 왜 못 읽을까요? 시력이 안 좋나? 약간 비슷한데 찍은 건데. 시력이 안 좋다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다 어른들의 눈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편할 게 없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글자가 일단 너무 작습니다. 이 책에서는 처음에 읽기 교육을 할 때 빨간색 글씨로 7cm 정도 크기로 글자를 적어서 보여줘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어른의 입장에서 보기에 글자는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아기가 봤을 땐 너무 작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안 들어오니까 읽지 못하는 거죠. 그 문제가 생각보다 큰 게 잘 생각해보면 이제 애기한테 목소리를 들려줄 때는 되게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얘기하잖아요. 엄마야, 엄마 따라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목소리 들려줄 땐 그렇게 하는데 읽기 교육을 할 때는 그만큼의 큰 글자로 알려주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보면은 TV 광고 이런 거에 집중해서 잘 보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도 보면은 유튜브 광고 방송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큰 목소리로 반복적으로 잘 들려주거든요. 읽기 교육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제 애기들은 시신경과 시각 경로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는 거고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는 부모의 편견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좀 문제가 커요. 왜냐면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글자를 읽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애가 어느 정도 커야 글자를 읽을 수 있을 거야, 읽는 거 싫어해, 배우는 거에 별로 흥미가 없어, 재미없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다 부모의 선입견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키우는 집에서 많이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막 물건 같은 거 떨어뜨리고 부수고 막 던지고 난리 나잖아요. 콘센트 씹어먹고 나무젓가락 부러뜨리고 뭐 난리 나잖아요. 그게 애들이 뭐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 행동이 아니거든요. 글렌도만에 의하면 모든 것들이 다 배우는 과정이라서 그런 거고, 다 배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우고 싶어서 애들은 지금 막 준비가 됐다, 배우고 싶어서 난리가 났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한 장난감을 사주는 게 교육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요즘 또 장난감이 안전하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장난감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몇 번 가지고 놀다 보면 이미 너무 빨리 배우니까 아이들은 네. 다 배운 거예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이 장난감에 대해서. 금방 이제 흥미를 잃고 다른 거를 찾으러 가는 거죠. 오히려 이 장난감 포장지가 더 재밌는 거죠. 이 하나의 장난감을 배우는데 평균 90초밖에 안 걸린다. 그만큼 애기들 빨리 배운다. 읽기를 못하는 문제, 작은 글씨, 그리고 부모의 편견, 이거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보여줘야죠. 우리 아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다, 잘 배울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죠. 되게 쉽네요. 간단하죠. 이거 두 개지 치트키라고 해도 될까요? 그럼요. 이것만 쓰면 그러면 아이는 어린 때부터 읽기를 배울 수 있다. 일단 기본은 되는 거죠. 보통 그러면은 말하기가 더 빨리 하잖아요. 순서를 말하기를 배우고 읽기를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글렌도만은 아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다 읽기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읽기를 빨리 배우면 지능에, 뇌에 좋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똑똑한 애들이 빨리 배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똑똑한 아이니까 읽기를 잘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 반대거든요. 읽기를 잘 하니까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뭐 유전적으로 아이가 똑똑하고 이런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도 언급이 살짝 되어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글렌도만 굳이 얘기하고 싶진 않다. 왜냐면 그게 우리의 핵심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것만 관련해서도 이게 막 이론이 많잖아요. 또 뭐 네.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근데 이거는 그게 포커스가 아니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는 얘가 유전적으로 타고났냐 안 타고났냐 이게 아니라 모든 아이가 유전과 상관없이 읽기를 충분히 제공만 해주면 배울 수 있다. 그게 핵심인 거거든요.